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유통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그곳에서 무려 10년 이상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인사 담당자들은 어떻게 합격자를 선택하는지 솔직하게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죠. 사석에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 A, B, C, D. 어느 곳도 아닙니다. 어느 곳의 큰 마트의 인사 담당자인 이은영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의 전문가. 왜냐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매일 받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받는 사람들을 또 선택하는 인사 담당자고, 그러니까요. 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선택받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 전문가, 네, 이은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그죠? 네. 목소리와 뭐 이 말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지금 뭐 선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아주 사랑하는 곳입니다. 10년 이상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볼 거 네. 힘들거나 어려운 점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택은 모든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상황이죠. 정말 고를 게 없어요. 거기에서 그나마 난 거. 그런데 또 두 번째 상황은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뽑기가 어려운 거야. 다 그쵸. 좋은데. 그렇죠. 선택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구직자나 이직자들을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렇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에 실제 워싱턴 대학에서 그 인사 조직 분야에 굉장히 저명하신 석학분인 차드 히긴스라는 교수님이 실제 실험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나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 현재 역량이 너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나아가서 미래에도 그런 잠재력을 발휘해서 우리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을 세 가지 경우에 뽑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기대하지 않게 아주 환하게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다라는 결과가 첫 번째로 영양은 뭐 또 나왔어요. 비슷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지금 계신 아나운서 분처럼 네.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면접관과 피면접관의 그 취미가 같은 사람으로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공통사항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대하지 않은 분야에서 어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예를 어떻게 들자면 있을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C 기업의 임원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최종 면접 들어가시는 임원분인데 그분이 어떤 곳에 이제 지금 퇴직하시고 교육을 갔는데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신입사원 하면 신입사원의 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세계 그 요요 선수권 대회에 아하. 1, 2, 3위가 다 있대요. 그래서 특별한 재능들. 그쵸. 아하. 밤에 불을 끄고 그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 예. 야광 요요를 갖고 나와서 쌍요요를 키면서 이벤트를 하는. 그렇군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재무부서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물론 상관없는 분야지만 그 친구는 어느 분야에서 세계적인 뭔가 1등을 해본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 이게 그런 재밌네요. 부분이 될 수 진짜로. 있을 것 같아요.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 우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발전 잠재력이 있는 사람 굉장히 좀 뭔가 좀 지루한 느낌인데 실제로 해봤더니만 면접관과 동일한 취미가 있는 사람 그리고 환하게 웃는 사람 다른 영역에서 높은 성과가 있는 사람 저도 굉장히 좀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자신감 그리고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까? 네. 사실 예. 네, 이렇게 뭔가 뭐 실제로는 역량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나랑 잘 맞는지 혹은 성과가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거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이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네. 그리고 누구를 사귈지 말지 선택하는 것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근데 아마 얼마나 비교 분석하고 그 결정을 내리셨나요? 아마 저는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은 뭔지 모르게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착한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나랑 뭔가 인연인 것 같아. 음. 뭐 이런 아주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결혼까지도 맞아요. 선택하셨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인생의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우리가 그런 아주 작은 단서들을 갖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최용도 똑같아요. 결혼보다 어떻게 비등비등하거나 그보다 낮은 선택이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사귀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정말 막 이렇게 파헤쳐서 뽑겠어요. 그런 아주 작은 단서들을 갖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아주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야. 그래서 그것을 인퍼런스 큐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추론 단서라고 합니다. 네. 아주 작은 추론 단서를 갖고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거기에서 아까 차드 히긴스 교수님이 밝힌 것처럼 아주 환하게 웃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나랑 공통적인 것 같아. 뭔가 비슷한 것 같아. 우리 회사와 맞는 것 같아. 혹은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낸 그 아주 작은 추론 단서를 갖고 그래 저 인재를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급한 오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 비슷한 것이고 또 뭐 하나가 마음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의 순간에요.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야 한다는 거. 지금 뭐 이은영 그 담당자분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과장님 같이 어떤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인사 분야의 책을 냈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200명, 300명이 앉아 있는 강의장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놀랍게 그들과 저는 사실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만약에 저한테 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서 제 옆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한 사람만 뽑아가세요라고 하면 전 단박에 뽑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학생들이 끝나고 찾아옵니다. 혹시 그게 전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항상 그 물어본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뽑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인사 담당자들은 오래 또 일을 하다 보면 이건 꼭 뭐 스펙이 좋은 사람. 저희는 그리고 연애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뭐 예쁘고가 아닙니다. 그 우리 그룹스러운, 우리 회사스러운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도 면접을 보지만 들어오는 순간에 아, 저 친구 뽑아야겠다. 뽑지 말아야겠다가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뽑아야겠다는 바뀔 수 있어요. 뽑아야겠다는.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긴 면접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뽑지 말아야겠다는 한 바뀌어요.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뽑지 말아야겠다가 되면 안 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러지 될 것 않아야겠다.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제가 뽑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친구더라도 네. 스펙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네.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스펙은 좋겠죠. 그래도 뭐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뽑겠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업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스펙이 이래야 뽑힌다. 혹은 이 정도는 돼야 뭐가 된다는 사실 그분은 약간 비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다 달라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서류 전형에 단계를 두는 거예요. 서류 전형에서 명시합니다. 우리는 졸업자는 뽑지 않겠다. 우리는 졸업 예정자만 뽑겠다. 혹은 학점을 게시하는 회사가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토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인터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놔요. 그런 스펙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미 서류 전형에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블라인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스펙을 서류 전형 때문에 목숨을 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결국에 원하는 게 뭐냐? 취업 아니세요? 그러려면 면접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단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저는 서류만 되는 게 소원입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면접까지 가셔서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펙은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다 통과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본인이 서류를 워낙 통과 못하니까 서류만이라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이해를 할 것 같긴 한데요. 이은영 담당자분께서 10년 넘게 이제 인사팀에 계셨다고 했는데
뭐 정말 많은 구직자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공채 시즌만 되면은 어떤 이런 특징이 있다. 뭐 좀 이런 거 같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되면요. 굉장히 로봇 같은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만나게 돼요. 알파고들. 알파고들. 예.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고요. 여성분들은 검은색 스커트에 흰색 상의를 입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홍대나 이런 데서 그 메이크업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같은 메이크업 스타일, 헤어. 그래서 공채가 시작됐구나를 이제 그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공채 시즌에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그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있을 것 여자분들, 같은데요? 징징대는 분들 한 그쵸.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이런 분들 계실 그 것 같아요. 시즌에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그 면접 도중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 뽑힐까요, 안 그러니까 뽑힐까요? 화를 내서 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막 겁이 나서 하다 보면 그렇죠.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죠. 안 되겠죠, 뭐. 저는 그렇죠. 자기 싫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예, 좀- 우는 거 싫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왜 울까? 이 절대절명의 정말 어렵게 잡은 찬스잖아요. 왜 울까요? 딱 두 가지 경우에 울더라고요. 네. 면접자들은 왜 우냐면 첫 번째, 거짓말에 걸렸을 때 웁니다. 아, 미안하게도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요. 저는 딱 2단계 거쳐서 입사했고요. 네, 지금은 죄송하지만 5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앞에 한 3분 앉아 계시고요. 저는 5명 앉아서 그 면접을 봤지만 죄송하게도 지금은요. 면접을 보는 면접관 3명에 여러분 혼자 앉아 계십니다. 심층 면접이 들어가요. 오늘 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거짓말을 일부러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다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면접관들도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짓말이 걸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부모님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많이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자 효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우는 사람들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즈니스 필드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굉장한 큰 스트레스예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스 그 무엇이 되었건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아직 그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감정적이면 안 되는군요. 저희가 뉴스하다가 그렇죠. 그 슬픈 얼마 전에 뭐 그 슬픈 기사가 있었는데 저도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프로의 세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감성은 이해하지만 이 면접 장에서의 이런 스트레스의 정도나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은 뽑지 않겠다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울면은 100% 탈락은 아닌 거죠? 예외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 저는 진심이 통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감성적인 임원진이 들어오면 네. 뽑힐 수 있습니다. 네. 감성적인 네. 임원이 들어와야 와야죠. 같이 그렇죠. 울어주는 거지. 감성적이지 않으면 안 그러니까 된다. 야, 맞습니다. 야 정말 돌직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모님 얘기 나올 때 마음 컨트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도하세요, 평소에. 네. 울지 않도록. 예. 자, 그렇다면요. 알겠습니다. 이름하여 모범 답안. 정말 이렇게 족보대로 면접에서 알파고들. 줄줄 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모범 답안 하면요. 제가 옛날에 그 면접 봤을 때가 생각나요. 오늘 승무원 특집이잖아요. 제가 그 대한항공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어떤 그 자기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봤는데 너무 근사한 답인 거예요. 나랑도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면접관이 정말 표정을 확 구기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대답이 유행인가 봐요. 오늘 몇 번째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야, 되게 민망했겠다, 그죠? 굉장히 민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디서 책에서 봤거나 사이트에서 봤거나 그 대답이 매력적일수록 그 모범 답안이 정말 이 대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싶을수록 식상하다.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안 되죠? 꼭 안 되지는 않아요. 되는 경우도 왜냐면 있구나. 네, 저는 워낙 그 외에 다른 게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론 단서로 어떤 작은 단서들로 사람을 뽑지만 그걸 계속 검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뭐 5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겁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러면 떨어진다, 이러면 붙는다가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되셨어요? 저요? 됐어요. 그러니까 네. 됐잖아요. 어차피. 저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또 C 기업의 이제 임원분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최종 면접에 들어가시는데
정말 그분은 한 3일째 그렇게 면접을 보다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난대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안녕하십니까? 5월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서부터 면접이 저녁 7시까지 거의 그럴 수 늦어지면 있겠네. 진행이 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힘들겠어요. 알파고랑 네.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대답하면 그 나머지 세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을 쳐다보고 끄떡거려요. 미소를 짓고. 다음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나머지 세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끄떡입니다. 네.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그래서 그 임원분이 결심하셨대요. 나는 고개 안 끄덕이는 놈을 뽑고야 말 거야. 이런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야, 정말 마지막 날 정말 만났대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그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뽑았어요? 일단 물어봤답니다. 누구누구 씨, 왜 고개를 안 끄덕이시죠? 라고 물어봤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끄덕여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뽑았답니다. 그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정말일까? 일 잘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팔로우업하지 않아서 모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끄덕이지 않았다는 이유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면도 있었겠지만 그쵸. 어쨌든 와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가 합격의 당락을 그쵸. 좌우할 수도 있겠네요. 당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쵸. 뭔가 그런 우리가 다 휴먼이다. 느낌. 인사 담당자도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막 너무 떨려요. 말을 못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우리 다 회사 밖에서 만나면 응. 슈퍼나 마트에서 만났던 아저씨, 뭐 아줌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세요. 좀 그런 게 있을 거야. 뭔가 네.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만은 아닐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행동 이론을 본다든가 네, 이런 분석 그런 같은 것들이 있을 행동도 것 같은데 있을 좀 것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944년에, 77년에 연구된 게 있는데요. 네. 그 티보스키라 카네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소비자 행동 이론 쪽에 교수님이 예. 계십니다. 뭐 하버드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순간에 선택이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것은 채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선택 모형이라고 그 정의를 한 것은요, 바로 비교 속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A라는 대안이 있고요, B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사람이 첫 번째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은요, 바로 둘이 그 같은 거 있잖아요, 공통사항. 그것을 먼저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밝혀낸 모형에 의하면요, 항상 그 비교되는 커먼 피처는 항상 캔슬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커먼한 것이니까. 그러면 남게 되는 것은 A만이 갖고 있는 속성, 그리고 B만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럼 그 중에 유니크 굿한 게 있을 거고요, 유니크 배드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유니크 배드한 것은 reject. 거절되는 거고요. 항상 유니크 굿한 것만 선택이 된다는 이 정보 처리 모형을 실제로 다룬 것이고 채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저희는 서류 전형을 이미 그러네요. 검증했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딱 했을 때 커먼한 건 항상 캔슬돼요. 왜냐하면 커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유니크 굿 포인트가 무엇인가. 내가 커먼한 것만 거기에서 결국 나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커먼하기 때문에 경쟁률만 높이고 있는 게 아닌지, 네,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분들을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커먼 피처는 일단 제껴놓고 네, 그 중에서 그 외적인 부분에서 유니크 굿일 것인지 네, 배드일 것인지 그쵸. 그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시면 오늘 이제 지금 보신 분들은 오늘 그 프로그램 다시 돌려보시면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친구는 좋았다. 뭐 예를 들어 반대로 이 친구는 뭐 좀 이래서 이랬다고 그 특징이 있는 친구들 네. 좀 기억에 남는 것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제가 앞서서 이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세계적인 천재들이 쓴 검증받은 그런 그 논문들에서 그 본 사례들인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요, 환하게 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제 기억에서 캔슬됐습니다. 왜냐하면 커먼하니까. 어, 네. 기본적으로 하지만
웃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커먼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나 잘 웃으니까 될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니크함을 중에 하나로는 잘 웃었던 친구들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표정 관리하는 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 끝나야 돼요? 아 그렇네요. 시간 다 됐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난 이제부터 환하게 웃으면 되겠네. 이미지 메이킹 받으면 되겠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미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 실력, 내가 그 기업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는지 그것에서 비롯된 환한 웃음이 정말 큰 환한 웃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영 인사 담당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웃어야겠습니다. 밝게 잡정모 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